안녕하세요. 경인교대 입학사정관 유재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앞전에서는 2024 학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고, 지금부터 이제 들으시게 되는 내용은 고3 지금 수험생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모여주셨는데, 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학부모나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설명회를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가시면은 다른 학생들보다 경인교대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잘 파악하고 돌아갈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서류평가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경인교대는 서류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를 어떻게 반영 비율을 해서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했으니까 내용을 잘 들으시고 입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주요 변경사항, 작년도와 이제 올해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수시 모집 안내,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평가, 그 다음에 정시 모집, 그 다음에 끝으로 입시 결과를 확인하면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학교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2개의 캠퍼스가 있고, 모집 인원도 전국 교대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인천 캠퍼스가 있고, 또 경기 캠퍼스가 2개의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교대 중에서는 이제 입학 정원이 가장 많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들으신 내용들은 이제 생략하고요. 제가 좀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그냥 학생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인교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이 사업에 이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렇게 이제 매년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대입 전형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여기에 이제 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교대 역시 대입 전형을 잘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정보 제공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대입 전형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인정받아서 계속 이제 사업이 선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올해 이제 사업에서 조금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의지를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녹여내게 되어 있는데, 올해 학교들한테 강조했던 부분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 이렇게 조금 권고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육청과 대학교와 고교와 연관해서 고교 학점제를 지원해라, 이 내용이 이제 이 사업에 담겨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들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은 연구 결과를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다음에 전형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고교 학점제 중심으로 조금 학교들마다 변화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미 큰 변화는 한번 가졌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됐고,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도 폐지됐고, 큰 틀에서 한번 변경이 됐고요.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이제 바뀐 점이 성비 적용 선발이 폐지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수시 모집, 정시 모집에서 어느 한쪽 성이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발을 했는데요. 이게 올해부터는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생 전형 지원 자격 제한도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서 아셔야 될 거는 다른 거는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자폐성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지원 결과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단서가 이제 폐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보긴 했는데 뭐 변호사 뭐 우영우에서도 그분이 약간 자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폐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단서를 폐지해서 지원 자격이 이제 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등교육법에서는 이제 뭐 교육의 기회 평등이나 선발의 평등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족시키면서 조금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계획에 대해서 앞서서 이제 말씀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인원이 많이 확대됐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고2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 전형에 맞춰서 조금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조금 더 힘을 쏟으셔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시 모집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작년에 이제 교육신문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022학년도 수시 지원 6장 카드를 결정하는데 가장 우선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뭐 학생들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이제 준비하는 부분이 수능 충족 여부입니다. 많은 대학교들이 이제 학교장 추천으로 이제 선발을 하면서 수능 최저를 하고 있고 수능 최저를 걸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이제 수능 최저를 걸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이 대폭 이제 조금 축소가 되고 제한이 되면서 학생들의 이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수능 최저를 통해서 학업 역량을 조금 검증하려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수능 최저였고요. 경인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했을 때 저희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세부능력의 특기상 뭐 기교과 준비나 입시 결과를 조금 확인하시는데 조금 중점을 두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제 정시 모집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거의 60%, 정시 모집에서 40%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들이 마치 짠 것처럼 수시에서 70, 정시에서 30 이렇게 선발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한번 이게 좀 제한이 걸렸던 게 이제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이제 정시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불공정한 전형이다라는 좀 의견들이 있으면서 정시를 확대하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대학들에 주문을 하면서 지금은 현재 거의 6대 4 정도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16개 대학들은 정시를 40%를 의무적으로 조금 늘릴 필요가 있었지만 저희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학부모님들의 이런 사회적인 요구에 맞춰서 조금 수시나 정시 모집의 이제 비율을 좀 조정한 면들은 있고요. 그러면은 전국 교대의 수시와 정시 모집 비율은 어떻게 되냐라고 좀 봤을 때 저희랑 이제 비슷합니다. 전국 교대 평균의 이제 수시 모집 비율이 한 55% 됐거든요. 그 나머지 정시 모집이 한 45% 정도 됐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앞선에서 이제 2024 시행계획에 대해서 들으셨지만 2025 그러니까 지금 고1 학생들에 대한 시행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국고사업에서 지금 많은 대학들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고교 학점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올해 6월에 전국에 있는 이제 대학교 총장님들이 세미나를 가졌는데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은 어떤 전형을 늘리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설문에 정시를 늘리겠다라는 의견이 15%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85%가 수시를 늘리겠다. 그리고 수시 중에서도 고교 학점제 취지와 맞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비율들이 조금 이제 바뀔 수 있고, 그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고1 학생들에서부터 조금 바뀔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인원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대표 메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직 적성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 두 가지가 있고요. 245명, 70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특별한 이제 지원 자격을 갖추셔야지 지원을 하실 수 있는 특별 전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은 전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과가 없다라는 점 이제 혼동이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수시 모집 정원 내에서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는 이제 이 정원 내 이제 전형을 일반 학생 전형 정시로 이제 2월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2월 되는 인원들은 매년 이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수시 모집에서 7명을 채우지 못해서 정시에서 7명 더 선발을 했는데, 이제 뒤에 입시 결과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이제 추가 합격이 가장 많이 들고 2월 인원이 가장 많은 이제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우수하다라고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이제 중복 합격이 되면서 이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이 이제 추가 합격도 굉장히 많고 미달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이제 입시 결과에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전형반 복수 지원이 불가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학교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교직 적성도 넣고 학교장 추천도 받아서 여기도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쪽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복수가 이제 지원 불가인데 만약에 복수로 지원했다 이러면은 뭐 응시원서가 취소될 수 있고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시 모집 요망에 이제 명시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올해까지는 이제 수능 최저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교대 가기가 이렇게 쉬워졌어?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교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나 학업 역량이 조금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능 최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저희는 이제 수능 최저 적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 면접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원서만 작성하고 합불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입시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원을 하고 이제 다른 데로 합격하면 이제 가는 케이스들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들으시면서 그러면은 입시 부담감이 없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으로 조금 지원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님들,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학교장 추천은 학업 역량을 보는 이제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어떤 내신이나 교과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비교과에서 조금 더 핵심적인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면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뒤에서 또 한번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시게 되면은 뭐 교직 적성 전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열의 구분 없이 고교별 2명 이내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학교장 추천을 해주는 기준들이 다 다를 텐데요. 사전에 이제 학교와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맞춰서 조금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작년에, 저희가 똑같이 이제 고객을 2명 정도 제안을 했는데, 2명을 전부 채워서 보내주신 학교는 한 4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60%는 1명만 조금 지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거는 2명 이내라고 했는데 3명을 지원한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선생님의 이제 그런 뭐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지원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지원 자격들은 저희 지금 나눠드린 가이드북이나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이제 전형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가 이제 9월 1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좀 학생들에게는 조금 추석이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기회에 어떤 전형에 지원해야 될지 그리고 뭐 경인교대를 지원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어느 대학교를 좀 지원할지 충분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명단을 제출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교사가 이제 신경을 써주시고 입력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면접 시험입니다. 면접 시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일정 확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대학들, 다른 교대와 어떤 뭐 시간이 겹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요. 간혹 가다가 면접 시간이 겹친다고 바꿔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 당연히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면접 일정도 조금 확인하시고 지원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중요한 서류 평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여기 뭐 학부모님도 계시고 교사도 계시고 뭐 학생들도 계실 텐데 고민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교과나 비교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특히 이제 아직도 진로를 찾지 못하는 이제 1, 2학년도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나의 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로에 맞춰서 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진로 선택 과목 뭐 선택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의 고민은 이런 고민들을 조금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교사들은 관찰과 기록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는데 교사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써주실 때 단어 하나도 굉장히 신경 써서 이제 조금 적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어를 통해서 입학사정관들이 해석을 하게 되니까 혹시라도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의 고민들은 이런 고민들 될 것 같고요. 대학교의 고민, 그리고 사정관들의 고민이 조금 중요하겠죠. 사정관들의 고민은 당연히 어떠한 학생이 우수한 학생일까?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우리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성과 성실함을 갖추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사정관들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고민들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6월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매년마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4% 정도 됐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가 기초학력 미달자였는데요. 기초학력 미달자라고 하면은 그 수업을 따라오기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학습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특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정말로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느슨하게 수업을 듣고 뭐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생활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본인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은 학습 격차가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학생들에게 교육 만족도를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잘 배워서 높은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조금 수업을 듣기 편해서 높은 건지 뭐 해석이 조금 저는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다가 아마 학생의 고민, 교사의 고민, 더 나아가서 우리 우리 자녀가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까, 어떻게 평가가 될까, 평가자에 대한 고민까지도 이제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좀,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류평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서를 접수하게 되면은 이제 지원 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 이제 그 학생이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인지, 그리고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했으면 농어촌에 해당하는 학생인지, 이런 형식적인 지원 자격을 이제 심사를 하는데요. 그 중간에 보시게 되면 획기 배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친인척 관계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입학 전형에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형 운영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형 자료를 다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서류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컴퓨터로 업로드 해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세팅해서 보는 화면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학생들의 고교명 알 수가 없습니다. 고교 유형, 자사고인지 등록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이름도 당연히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응시원서 접수를 할 때 수험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 수험번호도 저희가 랜덤으로 가번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번호를 누군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번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인지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공정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정성을 조금 생각하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평가, 공평가에 들어가서는 평가위원이 3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그리고 전임 입학사정관들로 구성이 돼서 3명의 평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조금 교육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1년에 이제 90시간, 120시간 교육을 들으면서 고교 현장을 이해하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이해하고 좀 올해는 어떤 기조로 평가해야 되는지 연구하면서 좀 저희들도 서류 평가에 만전을 좀 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사가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가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은 면접 때 그 학생들을 만나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경인교대는 면접 때 확인 면접이 아니라 재심원 면접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그래서 대신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이 학생이 굉장히 성실하고 지각도 안 하고 착실한 학생이다라고 써줬는데 출결을 보니까 지각도 꽤 있고 조퇴도 꽤 있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면 전화해볼 수 있겠죠. 그 학교의 지각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사를 받았다고 해서 탈락하거나 굉장히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에서 3인이 이제 점수를 줬는데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 일정 점수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독립된 1인이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학생을 최소 3명, 많게는 4명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다단계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위원이 점수를 높게 줬다고 해서 합격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3명, 4명의 점수를 합산하고 면접도 치르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합격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그리고 서류평가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가 자료인데요. 평가 자료는 이제 크게 4가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인데요.
자기소개서는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교사 추천서도 폐지가 됐죠. 면접은 세모라고 했는데 세모인 이유는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만 이제 면접이었고 교직 적성 전형은 이제 면접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모라고 이제 표시를 해뒀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학교생활기록부가 이제 교사가 관찰을 하고 기록해 주신 부분들을 이제 평가했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학생들이 본인의 이제 3년간의 활동 내용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점들, 꼭 하고 싶은 말들을 쓰는 이제 자료여서 이것들을 조금 많이 참고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평가의 영역들이 축소가 되면서 당연히 조금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교과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은 아쉽지만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도 없고 면접이 없으면은 그 해에 그 대학의 입시 경쟁률이 굉장히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쨌든 좀 부담이 없는 걸로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가 기록되는 이제 과정을 살펴보면은 뭐 학생이 활동을 하고 교사가 이제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겠죠. 근데 기록도 뭐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뭐 단순한 사실만, 그냥 뭐 학교 행사에 참여함,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기록, 매사에 열정적인 학생. 저도 이런 거 봤는데 특히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많이 봤었는데 그냥 앞뒤 문맥 없이 뭐 성실하고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긍정적이고 뭐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보고 이제 평가를 그렇게 해주셨는지 저희가 궁금한데, 그런 부분도 없이 이제 그냥 평가만 기술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과 평가가 함께 기록이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뭐 학교 행사에 참여하여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학교 행사에 참여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 저희 사정관들이 평가할 때는 사실은 사실과 평가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게 조금 더 신뢰할 만하고 조금 더 학생들을 평가하기가 좋은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가 다 이렇게 기재가 안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인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그냥 단순히 평가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앞뒤를 뭐 다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참여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해석해 보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도 이제 많이 변경이 될 거예요. 이미 많이 변경이 됐는데, 이제 용어 자체도, 기존에는 이제 무단지각, 무단, 이렇게 됐다가 지금 이제 미인정으로 바뀌었고, 이제 특히나, 작년에 굉장히 혼란이 많았었던 부분이 아마 수상일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한 학기에 한 개만 이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 학기에 하나 수상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이제 수상한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고3 학생이라고 하면은 딱 수상이 5개만 보여지겠죠. 그 다음에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6개가 보여질 텐데, 본인이 이제 어떤 수상을 선택할지는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의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대학교 중에 하나는 이 수상을 적성에서만 반영하겠다고 이제 공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표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아무리 뭐 표창장, 공사상, 인성과 관련된 수상을 썼어도 수상에서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의 정보나 입시 평가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상을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인교대는 특별히 어떤 수상을 선호한다 이런 거는 없어요. 학생들이 더 강점이 될 만한 점들,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은 점들, 그런 수상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이제 학교 생활 중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수상으로 조금 보충하고 싶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은 이제 내년도에는 아예 대입에는 미반영됩니다. 미반영된다는 의미는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적혀지지만 대학교들 평가 자료로는 이제 제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참고하시고, 뭐 그렇다고 미반영된다고 해서 그러면은 대학교에도 반영이 안 되는데 그냥 뭐 학교 생활 그냥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무튼 열심히 성실하게 활동을 하시면은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관찰을 하고 어떻게든 좋게 이제 생활기록부에 옮겨주실 거니까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뭐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희망사항도 당연히 이제 대입에 미제공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아쉬운 부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들이 1학년 때랑 2학년 때랑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이 완전히 바뀌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로희망사항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조금 드러났거든요. 1학년 때는 이 진로여가지고 이 활동에 맞춰서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2학년 때 진로가 바뀌어서 다른 진로를 열심히 활동을 했다라는 게 이제 진로희망사항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제공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교생활 기록부의 활동 내용이 조금 성격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진로희망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하면서 평가를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많이들 또 기록을 해주시더라고요.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런데 교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어떤 발표를 조금 주도해서 했다. 그렇게 또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도 충분히 저희가 평가하는 데 문제는 없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창의적 체험 활동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이 줄어들지 않은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교과학습 발달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계기가 사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학종에 대해서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학종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줄여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 얘기했던 게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이렇게 줄여버리면은 학종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교육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교과학습 발달사항에서 특히 교과 생특에서 선생님들이 글자 수를 많이 기재를 해주신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을 다 다니게 되면은 40명 정도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40개 과목들이 이제 듣게 되는데 그 과목마다 이제 500자씩 적게 되면은 그 내용이 이제 상당한 분량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축소됐기 때문에 교과학습 발달상에서 생특 부분들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활동 사항도 지금 내년도에는 미반영되고요. 올해까지는 이제 반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교과 영역이 이제 축소가 됐고 교과 영역에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석차 등급이 있는 과목, 예를 들면 공통 과목이 되겠죠. 교과목 이수, 현학, 단위수, 원정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도 보고 있고 학년별 성적 추이까지 이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서류로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화면이 성적 추이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조금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같이 조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내신 등급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내신 등급 이제 표준 편차를 통해서도 표준 편차가 어떤지 거기에 따라서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단순히 내신 등급으로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조금 보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이 보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뭐 어떤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은 다 A를 받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A를 받아가는 이제 비율이 중요합니다. 뭐 100% A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 학교의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거나 누구나 다 A를 받아갈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출제했거나 이렇게 조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보고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들은 뭐 출결, 수상, 뭐 문사, 독서, 행동 특성의 종합 이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 기타 서류로는 이제 뭐 검정고시나 이렇게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경인교대도 검정고시 학생들이 조금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평가 자료가 학교생활 기록부이기 때문에 검정고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게 되면 사실은 좀 합격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입시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 검정고시 학생들은 정시로 지원하고 있고 정시에서 조금 합격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금지 사항인데요. 뭐 학생들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네, 저희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면은 사전에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고, 뭐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기재를 거의 안 해주실 거예요. 학생부 이제 기재 금지 사항들을 선생님들이 잘 아시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재하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논문을 뭐 게재했고 뭐 도서 출간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아는 대학교들 중에서도 이 논문을 이제 뭐 발표를 했다라고 기재한 학생을 뽑고 나니까 그 학교가 이제 감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검찰 소환까지 받고 굉장히 곤욕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입시의 공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의 공정성이 위배될 요소가 있으면은 학교의 입장에서는 그 학생을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조금 학생들을 선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교육 유발 원인이 많다라는 오해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학생부 사교육 유발 원인이 가장 많은 전형으로 논술이나 수능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이 장표를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경인교대에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요.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뭐 학교장 추천을 제외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2배수를 선발을 해서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치르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이제 70%, 면접이 이제 30% 들어가고 있고요. 학교장 추천을 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 교직 적합성, 잠재력, 교직 인성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교직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교직 적합성, 그리고 리더십 및 자기주도성, 그리고 인성에 있어서 나눔과 배려, 공감 및 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평가 항목이나 부분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평가 기준에서도 뭐 전반부를 고르게 성취했는지 그 다음에 교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 기준으로 잡아놓고는 있지만 학교들마다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보는 요소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업 역량이나 전공과 관련된 적합성, 그 다음에 음성 부분 이렇게 조금 보고 있다라고 조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당연히 정성적 종합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러한 학교들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입시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간혹 가다가 이 학생하고 이 학생하고 우리 학교에서 지원을 했고 이 학생하고 이 학생하고 내신 성적이 비슷한데
왜 이 학생은 되고 이 학생은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성적은 사실 비슷할지 몰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교과 활동 내용이나 선생님들의 기재 부분들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성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달라지는 면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 면접도 없고 뭐 추천 인원 제한도 2명이라서 경쟁률이 낮이지 않을까? 그러면 나도 추천받아서 지원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학업 역량이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내가 학업 역량이 조금 안 좋고 비교과 활동이 많다 이런 학생들이 사실은 여기 지원하면은 굉장히 합격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내가 조금 학업 역량은 낮지만 나는 비교과 활동 정말 열심히 했어. 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진로를 정해놓고 독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열심히 했어.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전형에 지원을 해야지 전형의 취지와 좀 부합하는 면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8월 말이면 이제 생기부가 마감이 될 텐데 생기부를 본인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시 결과, 경인교대 입시 결과를 봤을 때 조금 어느 부분이 조금 장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충분히 확인하시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교직적성 전형이 올해는 245명, 교령 추천 전형이 70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는 이제 내용들은 실제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재 예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학교, 어떤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지, 그 다음에 특기사항으로는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정관들이 평가하는 부분들은 성적 추이도 확인 시 이제 고려사항이 될 수가 있고 특기사항으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굉장히 낮았는데 갑자기 1학년 2학기 때 성적이 급상승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봤을 때 간혹 가다가 전학간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조금 쉬운 일반고로 가가지고 내신 성적을 잘 받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성적 추이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저희가 좋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학교가 일반고 중에서도 어떤 수준에 있는지, 어떤 수준이라는 것은 뭐 교과목의 표준 편차나 그 다음에 교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개설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추이도를 봤을 때 고려하는 이제 참고사항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기사항으로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평가에 참고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결사항도 보고 있고요.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 기재 예시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결석, 뭐 지각, 그 다음에 특기사항으로는 뭐 부모 강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평가 내용은 당연히 출결은 성실적인 측면 인성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결사항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출결사항이 조금 정확한 뭐 자료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제 어떤 학생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약간 저소득층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어가지고 입학하기 전에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그 학생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경인교대는 아닙니다. 경인교대 학생은 아닌데 근데 그 학생이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뭐 걱정하는 학생들도 있고 학교에서 온다고 하니까 긴장하면서 몇 시까지 어디로 가면 돼요?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랑 분명히 그 전까지 이제 몇 시에 학교에서 보자라고 딱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 학교의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성실하지 않다고. 근데 저도 알고 있었긴 했거든요. 출결이 안 좋은 학생이었는데 특별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출결이 뭐 좋은 학생들도 있지만 조금 일반 전형 학생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면들은 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만나는 그날 역시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는 등교실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결을 볼 때도 조금 잘 주의 깊게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은 또 오해하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각이 있고 결석이 있는데 나는 그러면은 안 좋게 평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근데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조금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이 되다 보니까 출결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마다도 저희들한테 이제 강조해 주시는 부분들이 학교마다 지각을 처리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다. 어떤 학교는 되게 타이트하게 하는가 하면은 어떤 학교는 조금 느슨하게 하게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셔서 사실 출결이 굉장히 불성실한 학생들만 조금 저희가 이제 조금 확인하는 용도로만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특별한 문제는 없으실 거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업적인 면, 교직 적합성, 교직 인성 다양하게 이제 평가를 해줄 수 있고요. 다만 이런 이제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본인이 어떤 수상을 적어서 낼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겠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한 학기에 한 개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교롭게 1학년 1학기 때 최우 수상이 뭐 2개야 3개 이렇게 받았으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괜히 둘 다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지금 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거나 뭐 조작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오기재 확률이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기재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수상명도 다르고 그리고 수상 학기도 다르고 뭐 수상도 뭐 금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음상이고 뭐 이런 학생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평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수상도 잘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취활동에서는 지금 학교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기재 예시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청취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교직 적합성, 교직 인성 등을 조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부들의 지지를 얻어 1학기 학급 부반장에 당선됐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 부반장에 당선된 사실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것은 어쨌든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조금 얻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과 조금 뭐 우호적인 관계, 뭐 학교 생활을 조금 잘하는 학생 이렇게 조금 추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이제 서울대 생강부에서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뭐 정리한 내용을 보는 뭐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하면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자질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학생들을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의사 전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학생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경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 유의미하게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또래 상담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동아리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했으면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충분히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뭐 프로젝트 활동을 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뭐 진행한 활동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좋게 이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멘토링.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대부분 사실 멘토링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및 발달 상황에서는 뭐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을 수 있는데 뭐 성적이 기재되는 부분,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관찰과 기록이 기재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고요. 지금 기재 예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공통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이제 원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과목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목 평균이 67점인데 이 학생이 93점 받았으면 굉장히 잘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특목고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오고는 있는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패턴은 사실은 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인 요소로만 조금 보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보고 있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이 86점을 받았는데 그 과목의 전체 평균은 93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학생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받았어요. 근데 분포 비율을 보니까 A가 100%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험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된 문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에서나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정성평가하겠다는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에서 제가 1번 학생, 2번 학생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부를 일부 각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1번 학생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국어 통합사의 교육학을 들었고, 2번 학생은 국어 통합사의 독서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 학생을 찾아보니까 교육학을 수강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학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서 뭐 조금 독서 부분을 가져온 부분이 있는데 1번 학생이 이제 반동별곡을 읽고 모든별 수행평가 발표자로서 명쾌한 설명과 차분한 진행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주요하게 보실 부분들은 어떤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발표자로서 발표를 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지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교육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자꾸 이제 시키는 거예요. 앞에 앉아있으니까. 근데 저도 되게 발표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뭐 앞서서 나가서 얘기하기도 싫고. 근데 어쨌든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발표자로서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하면은 자기주도성이나 어떻게 보면 학교의 학습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의미하게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1번 학생을 보게 되면은 교사에게 우호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해 부드러운 수업 분위기를 형성하며 배운 내용을 자기주도적으로 내변하여 성적이 우수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1번 학생하고 2번 학생하고 차이점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빠져 있어요. 1번 학생은 반동별곡, 뭐 발표자, 이래서 학습에 기여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교사에게 우호적인 자세면 어떤 자세를 했는지, 그냥 아니면 상투적인 표현인 것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내면화에서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했는데 성적이 다행히 우수하면 좋아요. 근데 우수하지 않거나 뭐 내신 등급이 조금 안 좋거나 이러면은 조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단순히 이 내용을 가지고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근거와 다른 이제 자료들을 충분히 이제 종합해서 보면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서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재 예시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가 내용은 이제 전공과 관련돼서 자기주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독서가 내년에는 없어지지만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점들, 호기심이 나는 부분들,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독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은 발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독서를 했다, 이렇게 조금 연계성이 있거나 확장성이 있으면은 사실 우수하게 평가받거나 이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데 독서 내용이 사실 올해까지는 있지만 내년도에 없어지게 되면은 사실 평가 자료가 하나가 없어지게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 그냥 어떤 책을 읽었네, 어떤 책을 읽었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책과 관련된 또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기재해 주시는 부분인데 학업 역량, 교육적 협성, 뭐 교직 인성 다양하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의 바른 태도와 교사들의
저희 학생들에 대해 모든 인과 말의 사랑이 넘치는 학생이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보는 거는 행복특성이 종합이 되면 사실 나쁘게 적혀져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일부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이 뭐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뭐 이렇게 써놓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써놨으면 해석은 두 가지죠. 정말로 조금 안 좋은 학생인데 정말로 발전되고 있구나, 칭찬하는 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쁘게 써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돌려서 써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만 단순히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면은 그 기재된 근거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학생이라고 했으면은 그 반장이나 부반장을 한 경력은 있는지, 아니면 뭐 동아리장이라도 했는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근거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같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 시간이 지나서 입시 결과 쪽으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수시 모집으로 이제 합격을 이제 하실 거기 때문에 정시 모집은 이제 모집 요강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정시 모집에서는 이런 이제 반영 비율이라든지 반영 점수,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하를 3% 이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시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직특성 전형 같은 경우에는 5.2 대 1,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6.1 대 1,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전체 5.1 대 1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2021학년도, 그러니까 이때 입시 결과는 올해 입학한 학생들의 입시 결과이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의 입시 결과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상승을 했죠. 근데 경쟁률이 상승을 했을 때는 사실 순수 고3의 학령 인구 수는 뭐 1만 명가량 차이가 있었긴 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조금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정 추천 전형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지원자들 풀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승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모집 인원이 조금 증가한 추세가 있고요. 그러면은 올해는 어떻게 된다? 사실 전형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작년 전형에는 큰 변화는 없고요. 단순히 이제 학령 인구 면에서는 봤을 때는 이때랑 조금 학령 인구는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중간에서 입시별 경쟁률이 지원자가 조금 형성되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부분들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등록자 선별 인원인데 선별이 이제 적용이 폐지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등록자 고교 유형별 인원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수시에서 일반고 학생이 굉장히 많이 합격을 하고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특목고 학생들, 자사고 학생들 선호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경인교대 입시 결과만 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교직특성 전형 중에 한 명은 자사고 학생이었는데요. 어쨌든 대부분 일반고에서 지원하고 있고 일반고에서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 연도별 인원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지금 파란색 부분이 그 해에 졸업 예정자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에 순수 고3 학생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래도 정시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고3 학생들도 그렇고 불리하겠죠. 뒤에 이제 정시 입시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 M수생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수능에 대해서 계획안도 발표가 됐는데 작년도 수능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도 수능이 계속 강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수시 모집에서는 지금 고3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습을 조금 학업을 미뤄둔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 점들은 있지만 어쨌든 수시 모집에선 고3 학생들이 좀 유리하게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직 적성 전형의 교과 성적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지원자 비율이 21% 있는데요.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요 등급대에 되는 학생의 지원자 비율이 9.6%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뒤에서 1.5등급 학생, 2등급 학생들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1등급이 이제 최고 점수가 1.1등급이었고요. 평균이 1.72, 최저가 2.39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저로 이제 평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평가에 대한 반영 기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과 영역들이 우수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서 이제 합격이 될 수 있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보시게 되면은 1등급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44%까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올 1등급 학생도 여러 명 봤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올 1등급 학생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학교장 추천 전형은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나 그만큼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것도 조금 같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 등록자가 이제 최고가 1.03, 평균이 1.39, 최저가 이제 1.89였습니다. 네, 경쟁률 같은 경우에 정시 모집은 높지는 않아요. 1.9대 1 정도 되고 있고요. 2021학년도에도 1.94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졸업 연도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 해에 고3 학생들도 있고 연수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만학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수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교 유형도 일반고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도 합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 성별 인원은 조금 이제 폐지돼서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선택 과목들은 이제 수학에서 이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조금 적었고 미적분 기하 학생들이 조금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상위권 대학들은 다 이런 구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도 같이 조금 연결돼서 이어져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오늘 사실 정시 모집이라고 하면은 들으실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그냥 유치별로 확인하시고 몇 명 선발하고 이렇게 이거 정도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수시 모집을 들으셨으니까 어떤 전형에 지원하면 되는지 충분히 고민하시고 어쨌든 수시 모집에서 다 조금 좋은 이제 결실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시 모집 전형별 성적은 마지막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천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평균이 922점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작년에는 패스페일로 진행돼서 이제 다 30점이었던 것도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종 등록자 같은 경우에 지역별이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으로 조금 가깝게 생각되는 충북과 충남 지역도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제가 긴 시간이면 짧은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으신 시간만큼 조금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또 저희 입학 홈페이지 통해서 조금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